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코치 은하수입니다. 오늘은요, 언박싱, 내돈내산, 발 편한 여름 샌들을 소개할 거예요. 제가 팔골이 거의 11cm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쿠팡에서 여러 신발을 계속 주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다시 반품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온 신발은요. 제가 애정하는 크록스 신발을 버금가는 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내산 신발을 계속 주문하다가 외국 직구식으로 신발을 주문했는데요. 와, 저는 이거 볼이 넓은 분들께 진짜 강추합니다. 저는 솔직히 예전엔 사회생활을 할 때는 225cm를 신었거든요. 225를 신었는데 밀리미터예요. 신었는데 그때는 발을 진짜 억지로 신어서 발볼이 좁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새끼발가락이 소지 발가락이 진짜 없는 듯이 살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발가락 전체, 발 옆에 전체적으로 각질이 있어서 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벗겨내는 게 제 그 주말 일상이다시피 했거든요. 그 딱딱한 구두에 좁은 볼에 갇혀서 세포들이 아우성치며 죽어나간 그 세포들의 그 산물이라는 것을 크록스 신발을 신고 알게 되었고 체형 교정을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온병 마사지로 싹 근육을 다 이완시키고요. 이완시켜서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킨 다음에 발 근육들이 5발가락 다 모두 이완을 시키면 활성화시키면 발가락 근육에 종아리 근육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지정맥류가 생긴 이유와 족저 근막염이 있었던 이유도 아마 그 신발 하이힐 때문이거든요. 하이힐은 종아리 근육이 짧아 이렇게 뒤꿈치가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닥으로 내려와서 길어지질 않아요. 계속 짧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종아리 근육이 펌핑이 안 되거든요.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그 건강에 대해 관심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정맥류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 종아리와 팔과 손, 이 두 개는 짝지예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팔 근육도 경직이 돼 있을 뿐 아니라 발가락 근육이 감소를 점점 하잖아요. 발바닥 족저 근도 감소하고 지방 패드도 감소하는 이유는 근육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퇴화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따뜻한 걸로 운동으로 모든 근육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온병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육들을 온병과 스팀 타월로 시키고 보니 제 발 사이즈가 240에 발 넓이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한마디로 크록스 신발밖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데 이게 외출을 하려면요. 제 나이가 57살인데 크록스 신발만 계속 신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름 신발 구입에 도전을 해봤어요. 몇 번까지 반품을 시킬 수 있겠지, 한 번은 나오겠지, 구할 수 있겠지 하고 도전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샌들은요, 여기 이게 다 붙어 있지 않아서요. 이쪽 발이 밀면 밀리고 여기 발가락이 당기면 당기기 때문에 이 구도가 발이 모든 발가락이 쫙 펴지게 되어 있고요.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이게 구두는 여기가 단단해서 이게 걸을 때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차고 나가야 되거든요. 밀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접어지지 않으면요, 족저근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 근육 감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퇴화된다는 원리하에 발 근육 감소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것도 또한 잘 접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요, 구멍이 있거든요. 자기 발목 두께에 맞춰서 끼우면 돼요. 저는 처음에 올 때는 두 번째 칸에, 세 번째 칸에 있었는데, 제가 네 번째 칸으로 바꾸고요. 이걸 여기에 딱 걸어주면요, 요렇게 해서 이걸 바꿨거든요. 바꾸고 여기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요, 신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식으로만 신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신으면 착용을 하면 되니까, 이게요, 이렇게 되면서 발가락이 마지막 발가락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무지 외반증 구두들은 앞이 뾰족하니까 여기서 엄지발가락을 새끼발가락 좀 밀거든요. 그리고 새끼발가락 안으로 미는 상황이 돼요. 구두가 앞이 뾰족하잖아요, 대부분. 신발도 앞이 보통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발은 이렇게 신으면요, 이렇게 디딜 때 솔직히 발이 넓어지기 때문에 더 넓어져야지 근육을 다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된 그물은 여기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안 붙어 있죠. 여기도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이쪽도 밀려 나가고요. 여기를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이 크록스 신발처럼 모든 5발가락이 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발을 압박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이 신발도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벗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신고 벗기도 아주 편해요. 이게 제가 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이런 신발을 여기에 편하던데요. 이렇게 돼 있고, 딱 높이가 이렇게 요만큼이에요. 요거는 탈부착 해도 되는 거고요. 탈부착 하게 하려면 여기도 안 그러면 높이를 앞과 맞추려면 여기에 한 판 더, 그 수선 가게에서 한 판 더 붙이는 것도 강추드려요. 저는 붙여서 사용할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달아버리면 이게 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가죽이니까 괜찮은데요. 와, 제가 인생 신발을 찾았습니다. 구입했어요. 언박싱. 이 소금, 물에 적셔서 짠 타올을요, 소금을 1티스푼 정도 희석을 해서 여기 또 부어서 소금물을요, 그리고 이 비닐에 넣어서 2분 가열했거든요. 그러면 뜨거워요. 그리고 이걸로 모세혈관을 확장을 시킨 다음에요, 깨끗이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온병 마사지로 족저근하고 골고루 또 마사지 해주면 손발에 인체의 뼈의 50% 이상이 있거든요. 그만큼 모세혈관이 많다는 뜻이며, 그만큼 노폐물 피로회복도 모세혈관이 많다는 얘기는 노폐물 배출을 그만큼 많이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발 족욕 이런 게 피로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게 고온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이렇게요. 장갑을 끼고요. 솔직히 종아리가 하고 다 해야 되거든요. 이 근육이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딱 뜨겁게 하면 이렇게 회복되면서
뜨거운 물을, 따뜻한 물을 마셔주면 근육 회복이 더 쉽게 되거든요. 이게 나이 들면 이 근육이 감소하면서 발도 남는 피부가 생기잖아요. 남는 피부가 생기지 않아야 이 피부 면적을 다 확보해야 주름이 안 생기겠죠. 안에 근육이 채워지려면 이렇게 따뜻하게 노출시키고, 그리고 레몬, 즉 따뜻한 물을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잖아요. 50도 정도 되면요. 이건 아마 42, 3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즉시 지나가 버리면 50도 정도 쓱 지나가면 상관없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발가락도 이게 이게 굴곡근과 핀근이 있잖아요. 핀근이 너무 과하게 신전돼도 안 되고요. 굴곡근이 과하게 신전돼도 안 되니까 이걸 펴줘야 돼. 발가락은 점점 접히면서 안쪽이 굴곡근이, 몸도 그렇고 굴곡근이 과하게 접히고 핀근이 과하게 늘어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발가락은요, 엄지와 이 소지를 최대한 멀리 가게 해줘야 발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즉, 발 피부가 남는 게 없어지고 다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면적이 남는 피부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엄지발가락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새끼발 양손을 활용해서 당기면요, 처음엔 조금 아프거든요.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따뜻한 걸로 하면 금방 얇아서 이완이 되거든요. 늘려주면 이렇게 발가락이 사이에 틈이 여기 이만큼 넓잖아요. 이 앞도 이렇게 넓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활성화되어서 여기도 다 혈색을 회복하거든요. 그리고 발가락 크기도 별로 차이 안 나죠, 실제로. 근데 구두를 신으면 얘는 거의 없다시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각질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이런 데도 각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밀려서 이렇게 가니까 여기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는 근육이 감소하다 보면 무지외반증도 생기고, 지간신경종, 또 이게 두 개가 또 막 엇갈리잖아요. 이렇게 지간신경종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확보해 줘야 신경을 누르지, 근육이 변하지 않으면 신경을 누르지 않기 때문에 혈관의 원래 길이를 다 확보해 주고 원래의 두께를 확보해 주는 것이 근감소를 최대한 늦추고 체수분 양을 최대한 감소를 늦추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굳은 살이 없죠. 여기 굳은 살 엄청 심해, 손톱 깎기를 깎아낼 정도예요. 구두 신으면 여기도 생기잖아요. 물론 이런 데 전부 다 생겨. 지금 다 혈색을 다 확보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솔직히 두세 번만 하면 하루 피로 싹 다 풀리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손도 마찬가지. 손도 손발만 하면 피로 싹 풀려요. 오히려 목욕보다, 그래서 근육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냥 조경만 하고 물에 담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움직일 때 노폐물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근육을 움직여줘야 해요. 스트레칭을 시켜주면 종아리까지 딱 해주면요, 종아리 길이도 다 확보하고요. 그러면 확보 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족저근이 짧아졌을 때는 이걸 또 이렇게 해서 아픈 통증이 느껴지는 노폐물이 쌓여있거나 근육이 변형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발 건강, 종아리 건강에 다 나오거든요. 보면 이거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자극을 줘야 돼요. 이건 온병은 2개에서 전자레인지 2분 한 거라서 아주 뜨거워요. 이것보다 더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극이 되어서요, 모서리, 뒤꿈치,
왜냐면 여기 아킬레스건이 뒤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뒤꿈치 위쪽하고 종아리 연결된 이 부분이 근육이 감소하면 많이 아프거든요. 노폐물이 쌓여서.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활성화되면서 발 모양을 다 찾아요. 이렇게. 그러면 발이요, 가위바위보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가위. 그리고 이게 바닥에 가고 양쪽 발 엄지와 소지가 바닥에 닿고 세 개가 떨어지는 이것도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여기가 이게 무지외반증 이게 밀리면요, 발이 엄지발가락 옆으로 밀린다는 것은 여기가 그만큼 과하게 핀근이 과하게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여기가 엄청 아파요. 해보면 온병 마사지를 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옆으로 완전히 거의 눕다시피 바닥에 누워야 이 자세가 나오거든요. 누워서 자극을 해주면 이렇게 열기에 어우 뜨거 열기에 노출시키면요, 신전이 노폐물도 빠지면서 신전되고, 물을 마시면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분 흡수도 잘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구두를 신어도, 구두 아니어도 크록스 신발을 신어도 이쪽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신발이 아프네요. 보니까 이쪽도 이렇게 누워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요. 그리고 안 되면, 그리고 또 이 뜨거운 타월로 이 복숭아뼈 이 주위 이게 모양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 주위도 해야 되고요. 뒤꿈치도 여기 각질이 생기잖아요. 여기 건조해지고 각질이 생긴다는 얘기는 모세혈관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발에 일단 혈색을 잃으면 모세혈관 기능을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혈색을 되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저도 처음 이렇게 구두 때문에 이렇게 굽어 있었는데 지금 다 이게 길이를 회복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각질 있는 게 싹 개선이 돼요. 이렇게 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발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뜨거운 곳에 노출시키는 건 전신 모두 그 일시적으로 열기에 노출시키는 저속노화, 역노화, 그리고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우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사우나가 이렇게도 하고요. 사우나도 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종이 싹 빠진 이렇게 해갖고 다 못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는 모두 자극을 못해요. 이런 곳은 다 자극을 근육을 3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자극하지 못하는 것을 스팀 타올과 온병으로 자극해서 감소된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근육을 회복하고 체수분도 그만큼 더 느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구리 발가락이 되어야 건강한 발인 거 아시죠?